미국이 그렇게 괜찮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드느냐. 그러면 뭘 믿고 이렇게 급반등했을까? 에이 그래봐야 너희들 금리 내릴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믿음. 방향성은 정해졌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적 측면에서나 반도체 경기 측면에서도 이렇게 돌릴 만한 이 엄청난 매물대를 갖다 뚫고 이만큼 올라올 만한 나름대로의 근거도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대응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성 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 그 12월 그 CPI가 발표되고 나서 당일 그 증시가 많이 예. 흔들렸거든요. 예. 하지만 어쨌든 장 막판에 다 회복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나스닥도 네,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이 끝났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지금 대표님 질문하신 그것도 궁금한 내용일 뿐더러 미국이 그렇게 괜찮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드느냐. 그러게요. 또 미국은 잘 됐지만 우리는 되게 흔들렸거든요. 좀 낙폭이 컸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목요일 날 증시. 보세요. 잘 버티나 싶다가 동시효과에서 확 밀어버리는 거 보세요. 이건 완전 깡패예요. 옵션 만길이라고 그렇게 티나게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이게 기관이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그렇게 한 그랬나 방에 보더라고요. 그랬나 보니까 그냥 뭐 그 아주 예민한 행사 가격이 있었겠죠. 조금만 더 밀면은 선물 쪽에서 얻는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야 참 해도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조금 양아치 같았어요. 양아치 같았어요. 네, 양아치 같았어요. 솔직히 양아치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결국은 길게 봐서는 그럴 만한 펀더멘털이 아니면 다시 회복하고 하겠지만 꼭 그럴 때 보면 그 티를 내는 게 자 미국장 다시 왔을 때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지금 국채 수익 2년물입니다. 2년물 같으면 CPI에 따른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요 시간대 보세요.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니까 그러니 미국장 열리기 전에 CPI가 먼저 발표됐지 않습니까? 발표됐는데 확 튀잖아요. 야야야 우리 금리 인하 너무 반영했다. 확 튀었는데 금방 또 꺾입니다. 신기하죠. 금방 또 꺾였고 요 시간대는 뭐냐 하면은 아무리 시장이 24시간 글로벌리 돌아간다 하지만 미국장 끝나고 나서 그 하다못해 그 뉴질랜드하고 호주 시드니 쪽에 그쪽에 날짜 변경선 넘어와서 그 시작하는데 그 약간의 시차는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꼬물꼬물해서 사실 목요일 날 하루 동안에 미국 시장 그것만 갖고는 모릅니다. 요거 한 이틀, 2, 3일 봐줘야 됩니다. 요거 어떻게 소화하려는지. 그렇죠. 달러 보세요. 똑같습니다. CPI 보고 나서 화다닥 뛰었잖아요. 화다닥 뛰었다가 그냥 원위치해 버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S&P 500도 보시죠. S&P 500도 보시면 하면서 많이 밀렸는데 거의 장중에 회복 다 해버렸습니다. 네. 요 구간이 어제 있었던 CPI 나왔던 목요일 날 뉴욕 장입니다. 네. 한번 겹쳐볼게요. S&P 500 빨간색하고 2년물 미국채하고 한번 수익률하고 겹쳐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 열리기 전에 먼저 뛰었습니다. 금리 먼저 뛰고 장 열릴 무렵에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때 이 높은 거 보고 잠시 놀랬던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좀 밀렸다가 자, 이렇게 왔는데 자, 이걸 다 회복합니다. 여기서 같이 내려오는데 밀려요. 저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그동안에는 시황쟁이들이 하기 좋은 말로 미국채 수익률, 자, 미국채 금리라 할게요. 미국 금리가 내리니까 금리 하락에 기술주들 뛰었고, 뭐 바이오도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도 금리 하락기에는 유리하더라, 뭐 이런 소리 갖다 붙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금리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같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뭐며? 그러면 좋아요. 뭐 이렇게 해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뭘 믿고 이렇게 급반등했을까? 결국은 심지어 그렇게까지 뉴욕의 시황 갖다 이렇게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얘기가 에이 그래봐야 너희들 금리 내릴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믿음. 방향성은 정해졌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데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이래저래 지표를 보나 뭘 보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저 나름의 기술적 또 소설입니다. 차티스트들은 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5%대까지 갔던 그러니 9월 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다가 한 9월 중순부터 굉장히 급하게 금리 올라가고 그래서 9월, 10월 달까지 미국 증시 힘들었잖아요. 이때. 네, 그렇죠. 10년물이 5%도 잠시 넘어갔습니다. 5.0220 찍히네요. 그러고 나서 이걸 갖다가 두 달 사이에 확 3.8% 아래로까지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이때 돈이 엄청 쏠렸다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잘 보시면은 제 생각에 빌 에크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친구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한 우리 초복, 중복, 말복, 여름까지는 그 친구 시황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때 이 친구 배 터지게 번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때 지가 무슨 뭐 30년물이 뭐 5.5 간다 했나? 뭐 6% 간다 했나? 지는 뭐 장기물 엄청 쇼 쳤다고 동네방네 나와가지고 막 떠들 때 에크만 아저씨, 헤치펀드 아저씨, 네. 돈 잘 버는 아저씨, 빵빵한 아저씨가 여기도 나와서 그러고 여기도 나와서 하니까 다 따라하면서 국채 쇼 쳤던 거 여기서 엄청나게 벌었고 깔끔하게 2주 만에 2억 불 벌었다든가. 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 블룸버그니 머니 나와갖고 한 얘기가 지 다시 채권에 몰빵했다고 매수로 그 두 달 새 한 두어 달 동안에 빌 에크만은 배 뚱뚱 두드리면서 지금 다음 기회 노릴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잔챙이들이 맨날 눈 빨가 해갖고 매일 이렇게 하면서 밤에 밤잠 설치지. 그 친구는 1년에 한 두어 번 장사하고 저 요트 타고 지금 따뜻한 데 가 있을걸요. 자신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미루어 짐작합니다. 왜냐? 지금부터는 어렵거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그걸 갖다가 지가 펌프질 해가면서 여기저기 동네방네 떠들어가면서 지가 뭐라 하면은 조금 따라와 줄 사람들도 기관들도 많고 지 나름대로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통했어요. 배 터지게 먹었어요. 이러고 나서 지금부터 벌어질 이 조정장의 이 파동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죠. 이걸 뭐 하려고 머리 싸매고 지도 확신도 없는데 그가 우리 이순신 장군님처럼 이길 싸움만 한다. 이길 싸움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띵까띵까 노는 겁니다. 이거 갖고 이제 대도하는 소리들 하면서 우리 이제 머리 쓰는데 저의 대도하는 소리 하나 들어보십시오. 훅 왔다가 그냥 이거는 차티스트의 기술적 분석가의 루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돌았습니까? 돌았으면은 한번 하락이든 상승이든 이 파동에 대해서 조정 차원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한번 가늠해 보는 거예요. 처음 짚어지는 게 4%예요. 이게 또 38.2, 50, 61.8만 기억합니다만 23.6도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어떤 레벨이에요. 족보 있는 레벨. 여기 와서 4%. 또 말씀드립니다. 2%라는 인플레이션까지 왔다고 치고 네.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다 치고 그 와중에 2%라는 경제 성장률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금리는 못 돼도 4%에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몇 주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 말씀 드렸고 그게 아마 가장 금리의 직관적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내려가 봐야 이제 4% 그런데 그 정도 지금 4%쯤 왔으면 시장이 고민스러울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인플레는 어떻게 되며 성장은 어떻게 되며 이런 건데 여기서 지금 대부분의 채권 애널들은 이제 미국채 10년물 올라가 봐야 4.25래요. 4.25가 여기입니다. 4.25가 여기고 얼추 이 두 개의 이동평균선도 시간 가다 보면 이쯤 오겠네요.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만약에 이게 좀 이러다가 꿀렁꿀렁거리면서 한번 이러다가 4.25 금방 가서 좀 이렇게 다시 또 4.25면 됐지 뭐 하면서 돈 들어와서 또 채권 가격 오르고 하다가 또 이게 뭔가 일이 생겨서 무슨 미국이 또 돈 팡팡 찍어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등등의 뭐 여러 가지에서 또 4.4까지도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완전 망가되면서 5%를 가는가? 네.
그런데 이게 위클리 차트, 일간 차트이긴 합니다만 차트쟁이 입장에서는 이거는 4% 찍고 끝났다라고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꿀렁 올라오고 나서 지금 깃발형 조정 추세 진행형 패턴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는요. 달러 그리고 요거 지금 보세요. 200일선의 중요성. 5, 20, 60, 120, 200일선 아닙니까? 네, 이걸 그렇죠. 단숨에 뚫기는 어렵고 4%라는 또 레벨, 빅피겨. 여기서 이제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달러는요. 후루룩 내려왔다가 다시 뛰었습니다만 일목으로 보니까 기준선 한 102.50 라운드가 여기서 또 고비인 겁니다. 네.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지가 달러가 강해져 봐야 이거 뚫고 가기는 어렵겠다가 현재로서는 가장 확률 높은 전망이에요. 네. 설령 가더라도 달러 강세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반등 차원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현재로서 맞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 이게 그냥 이것도 뚫고 뭐 이 선도 뚫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은 그렇게 할 만한 뉴스의 흐름이 나오겠죠. 그때는 또 이제 자세 고쳐 잡고 다시 또 포지션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S&P 500은요. 요거 이제 4818.6062인데 어제 마감 대비 4780.24 38.38포인트 남았습니다. 요거 해봐야 0.8%입니다. 0.8%면 뭐 반나절만 해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꼭 하루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 문제는 여기서 한눈에 보이는 이중천정. 야, 너무 뻔한 시나리오인데 그냥 가자. 왜? 여기서 얼마나 지금 고생하다가 다지고 여는데 가자 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벌리자고 또 이렇게까지 5일선과 5MA와 20MA 이렇게 또 이격도를 또 벌리면서 가자고 가면은 이중천정이 아니고 역사적 고점을 더 높일 수는 있겠네. 그때 가서는 이 랠리는 즐기되 그때는 진짜 다이버전스인데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코스피는요. 코스피는 요때 요거 한번 보십시오. 12월 14일 날 하고 12월 20일 날 하고 요 커서가 가는데 갭이 있었습니다. 12월 14일 날 팡 뛰면서 갭이 있었고 12월 20일 날 또 갭이 있으면서 짱대 양봉이 나왔어요. 다 그 당시 시황 찾아보면은 또 뉴욕에서 그럴 만한 또 분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네. 근데 이 2520 이 구간을 갖다가 기억나시죠, 대표님? 저 2520 갖고 몇 주 울고 먹었던가. 그죠? 2520 넘어야 2600이라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2520을 해서 했는데 그랬더니만 2600은 가긴 갔습니다. 왜 가는지는 몰라요, 차트쟁이들은. 여기서 오래 막힐 만한 레벨이었고 이거 열면 그냥 가는 거예요, 2600은. 네. 2600이 아니라 2675까지 갔네요. 2675까지 갔는데 이러고 나서 지금 뭐냐 하면 이 갭을 다 채워버렸습니다. 갭을 다 채워버려. 해박 끼면서부터 했어요. 이 무렵에 다들 한번 또 기억해 보시죠. 2024년 장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외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요새 빼도 박도 못합니다. 다 남아있으니까 영상이. 이때 또 많이들 외쳤어요. 2024년 아직 남았죠. 아직 1월 장도 월봉이 양봉으로 끝날 수도 있죠. 네. 그러니 그거 갖고 너무 이리이리 할 건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갭은 안 채워지고 그야말로 강하게 왔는데 이런 갭은 결국 채웠습니다. 200일선 왔습니다. 그동안 올라왔던 게 38.2%입니다. 그게 2520입니다. 네. 또 2520이에요. 올라올 때도 2520이에요. 내려갈 때도 2520인 겁니다. 그 1차적으로 볼 레벨은 봤습니다. 여기서 제1감은 또 2580 라운드까지 또 2550이나 2580도 들이대는 이렇게 하다가 2520 근처 와서 또 야 뭐 국장은 왜 이래 또 이러다가 그러다가 올라가면 되는 거고 2520 깨지면 또 뭐 그 다음은 또 2475 이런 게 보이죠. 네. 보이는데 이제 아마 그 사이에 많이들 이렇게 예민해지실 거예요. 많이들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보면은 이 거래량 보십시오. 미친 듯이 샀지만 미친 듯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땡큐도 많고 이렇죠. 거래량 막대기 보시면은 그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종목에다가 피보나치 끊는 건 아닙니다만
삼성, 적어도 삼성전자, 테슬라, 애플 이런 거는 피보나치 꺼도 된다고 봅니다. 왜? 이거는 한두 놈이 차트를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돌았잖아요. 돌았는데 그동안 이 하락에 대해서 최조정 차원에서는 이 하락에 대한 조정 차원의 맥시까지는 본 게 79,600원 근처, 8만 원 조금 못 미치는. 그래서 8만 전자 못 찍고 지금 다시 돌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 9만 원대에서 10만 전자 어쩌고저쩌고 했던 이 부분은 좀 아팠는데 생각보다 많이 왔잖아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많이 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 측면에서나 반도체 경기 측면에서도 이렇게 돌릴 만한 이 엄청난 매물대를 갖다 뚫고 이만큼 올라올 만한 나름대로의 근거도 있었습니다. 네. 뭐 AI 하면서 AI 쪽만 그거 합니까? 결국 AI 하려면 반도체 필요하다. 뭐 이런 등등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걸 단숨에는 못 뚫는다. 그러니 이렇게 왔다가 혹시나 이게 크게 봐서 ABC 하락 조정파의 A파고 이게 B파면 C파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2024년이 경기 측면에서나 뭐 여러 가지 유동성 측면에서 생각보다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굳이 따지자면 너 그러면 그 가능성을 얼마나 보는데 그렇게 높게는 안 봅니다. 그렇게 높게는 안 보는 게 일단 돌려 세웠어요. 이걸 갖다가 이 이동평균선들 기울기가 이제는 밀리면 또 살만한 레벨을 자꾸 또 조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7만 원 밑에 오면 또 이제 매수세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이고 또 단숨에 보더라도 이렇게 선을 쭉 꼽으면 그래요. 뭐 한 7만 금방이면은 사고 싶은데 아직은 요때 오버했던 것 때문에 당장 8만을 뚫고 가기는 버겁다 하는 생각은 드는 겁니다. 네. 달러원은요. 여기서 지금 이동평균선 모이는 거 보십시오. 결국 요 다음이 중요하죠. 촘촘하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뚫고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위로 것이냐. 튀느냐, 내려가느냐. 튀면은 얘는 더 떨어지겠죠. 네. 튀면은 얘도 더 떨어지겠죠. 얘가 더 떨어져서 얘가 튈 수도 있겠죠. 그런 겁니다. 815만 하더라도 점잖으신데, 저기 보면은 매번 저 새끼는 또 오늘도 또 결론 없대요. 제발, 저 결론 안 내립니다. 겁이 나서 결론 못 내려요, 대표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장 갖고 누가 결론을 함부로 냅니까? 그냥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와중에 제 마음 한구석에 굳이 모였다가 어디로 더 갈 것 같은데 그 말을 기어이 하라면은 저는 위쪽입니다. 근데 강하게 말은 못 하겠어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준비는 하고 있겠으나 뭐 그래 봐야 싶은 거고 지금 그래서 보고 대응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뻔한 거예요. 금리 보시고 환율 보시면서 주식 대응하는 거예요. 환쟁이들은 FX 하시는 사람들은 금리 보고 주식 보면서 달러 롱이냐 숏이냐 포지션 잡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평선에 밀집해 있는 이 상황에서 환이 튄다면 그럼 다시 코스피도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든 아니면 그거를 참고 견딜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하든. 네, 뭐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튈까 빠질까는 일부에서 살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네. 중동에서 저것이 사건이 확대될 것인가. 그래서 좀처럼 이렇게 반등에 그걸 못 잡던 유가가 또 다시 매일 보면 1, 2%씩, 2, 3%씩 막 유가가 다시 또 길길이 뛰느냐. 그래서 결국 그 70불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 유가냐. 그러면 또 금년 들어서는 또 이제 매달 CPI가 나올 때마다 또 긴장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 지금 1부나 2부에서 다소 장황하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솔직한 얘기로 이 각도로 올라갔다가 이 각도로 내려왔습니까? 그냥 2520에서 다시 새롭게 준비 땅이라고 보시면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지지를 하면서 다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예, 뭐 그런 상황이 돼서 어쨌거나 이 정배를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더 이상의 악재는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이 조정이 여기서 끝났다고 보기는 조금 버겁습니다. 이게 하다못해 이런 자리에 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RSI가 이 정도 자리에 와줬을 때는 편안하게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데 어정쩡하잖아요. 어정쩡합니다. 어정쩡할 때는 비레크만큼은 아니더라도 돈 번 사람들은 트레이딩 안 합니다. 근데 좌우지간 매일 뭘 잡고 하려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는 상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 큰 그림에서의 그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시나리오가 정리가 된다면 거기에 네.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뭔가 현명한 네.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없다면은 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하다가 실수할 가능성이 좀 커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각도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니케이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차트 한번 확인들 해보십시오. 제가 상당히 봐서는 좋아요. 상당히 좋은데 해바뀌고 나서 최근 며칠 사이에 이게 무슨 뭐 일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가 225개의 종목들이 만들어낸 지수가 이것은 무슨 잡코인처럼 움직입니다. 조금 안 좋습니다. 급등하는 것 예, 자체가 그 모습은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 모습은 다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화려한 불꽃장. 그럴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그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예, 그러시죠. 네,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진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 사실 해야 되는데 네.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더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서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납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예.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100명 중은 내 원금의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